취향껏 더하고 잘 빼신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 네네네. 실무 보시면서 네. 이건 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여기 설계 팀장님도 계시지만 건축주님들께서는 디자인의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하는 것보다 잘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감재나 인테리어에 과도한 옵션 추가 없이 저희 한글주택의 기본 사양 내에서도 균형감 있게 설계를 하고 시공한 경우가 오히려 퀄리티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진을 잠깐 보시면 디자인을 좀 설계팀장님께서 좀 이쁘게 좀 그려주신 다음에 별도의 추가금 없이 당사 기본 스펙인 스타코 마감을 적용해서 부담 없이 깔끔한 외관을 좀 유지를 하셨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건축주님께서 더하고 잘 빼셔서 기본 사양을 취향껏 유지하면서 잘 전동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한글주택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스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취향껏 더하고 잘 빼신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 네네네. 그 한글주택에서 네네네. 기획 설계 상품들을 매년 이렇게 네네. 출시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모델 중에 하나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방영했던 영상 네. 중에 한글주택에서는 600만 원대에 네네네. 집을 지어줄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기획 설계 상품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 600만 원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설계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 스펙이 600만 원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에서 조금 추가를 하셨고 내부 인테리어를 봤을 때 뭐 중문이라든지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더하셔가지고 힘을 조금 들이면서도 최대한 가성비 있게 그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스펙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을 개인 취향에 맞게 잘 꾸미신 현장이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철권주택 이러면은 많이들 떠올리시는 이 건축비 금액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은 이 정도 가격대면은 괜찮겠다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을 드리면 기본 기획 설계가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건축주님 저희가 제안하는 거니까 근데 건축주님 개인적인 성향에서 뭐 일정 부분 옵션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오브제를 쌓아가면 이제 600에서 이제 700 이렇게 조금씩 옵션 비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다들 건축주님들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에피소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현장에서 건축주님들 만나실 때 예산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네네네네. 정말 만족할 만한 주택을 지어드렸던 사례가 있으시면 네. 공유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화성 세솔동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4시에 미팅이 하나 끝나고 바로 이제 건축주님들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방문이 힘드셔서 제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사례가 가까워요. 뭐냐면 처음엔 호기롭게 모든 분들이 자재 좋은 거 쓰고 싶고 이렇게 평수도 좀 늘리고 싶고 해서 호기롭게 시작은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벽에 금방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 좋게 지어서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짓는 건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찰을 또 해소해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어제 찾아간 이유는 이 디자인의 외형을 살리면서 자재 변경, 그다음에 부분적인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싹 뽑아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접점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리얼징크나 이런 이제 고급 자재들 아니면 세라믹이나 이런 비싼 자재들 사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색깔은 유사한 색깔로 해서 다른 재질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코 플렉스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슷한 색깔로 거의 티가 안 나도록 좀 마감을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로 나올 수 있는 자재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빼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마감재로 넣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어그리가 돼서 이제 최종 도면 수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주님들이 항상 예산을 짜실 때는 보수적으로 짜세요. 면적도 그렇고요. 근데 설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항상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저희는 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맞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설계 과정에서 건축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음. 레이아웃과 구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적 이꼬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고급 자재 이꼬르 또 예산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주님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보고 아, 난 이렇게 짓고 싶다. 로망을 갖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게 저희 임무다 보니까 마술사가 돼야죠. 그때는. 중요한 거는 공간의 단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 가지 공간을 많이 조합해서 이 부피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공간을 병합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을 요철이 많게 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그리고 자재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단순하게 해서 그 공간을 도화지처럼 놔두면 나머지는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주님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면적과 비싼 자재를 너무 많이 알고 오시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 오히려 오셔서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가 얘기하면서 바닥 네. 평수만을 너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네. 이 면이 되는 벽면이 그렇죠. 과도하게 많아지면 맞습니다. 건축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벽면이 많이 굴곡이 젖으면서 이런 보나 기둥의 이 크기나 이런 규모들이 커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재비와 이제 철근양, 그 다음에 콘크리트양 상승 효과가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약할 때 면적을 적어서 이제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것에 대한 빈도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서재도 하고 싶고 다도실도 하고 싶고 다락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거든요. 저희 설계자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 건 좋고 거기서 만약에 비용이 예산이 초과가 된다면 빈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나눠서 조금 그 부분을 걷어내면서 면적을 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공무팀에서는 이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공사비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설계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공사비가 평형 따라서 평단가가 결정나고 외장이 결정되고 그렇게 측정이 되었는데도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생기는 비용, 두 번째는 나중에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취향에 끌려 무심코 쓰는 비용. 첫 번째 몰라서 생기는 비용은 대부분의 건축주님께서 주택 시공이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 즉 인허가 비용, 건축 시에 발생되는 에너지원이나 감리비, 각종 세금 같은 게 또 발생되니까 또 필증도 받아야 되고 몰라서 생기는 비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늘어나는 비용은 설계가 끝나고 구조 검토에 따라서 매트 기토나 보가 추가된다든지 그리고 대지 집안이 안 좋거나 집안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게 나중에 늘어나는 거죠. 가구나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미리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취향에 끌려 무심코 쓰는 비용인데 이거는 외장재나 인테리어에 발생되는 금액인데요. 더 잘 더하고 잘 빼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 한글주택에서 잘 이끌고 마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테리어 팀 저예산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예산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내기 사실 어렵죠. 하지만 나름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고급스러움을 좀 한가름하는 거는 오브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에서 오브제, 두 번째로는 톤을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주택에서 가장 큰 오브제 하면 다들 조명이 생각나시겠죠. 물론 저희가 돈이 많아서 아르테미 피어스의 조명이라던가 산타 에콜, 루이스 폴센 같은 고가의 조명을 쓰면 훨씬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분을 내는 거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중저가의 좋은 조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일광정보라든가 라이마스라든가 아고라이팅 이렇게 포인트 되는 오브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공간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브제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사람들이 쉽게 이것까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수전이라던가
아니면 스위치, 손잡이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많이 변경을 해도 금액 추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오브제들인데 수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크롬이지만 니켈 무광 제품이라던가 흑늘태 그리고 검정 수정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욕실의 수전을만 바꿔도 욕실 공간마다의 포인트가 되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 돈을 쓰셔서 변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인데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가 용 스위치 그리고 르그랑 스위치라고 브랜드 스위치긴 한데 조금 저가로는 디아트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 디자인이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많이 흔히 쓰는 흰색 스위치나 콘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벽지색이랑 조금 어울리는 채도가 낮은 색감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잡이인데요. 손잡이까지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은 디자인의 손잡이는 방문을 잡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로는 세안 프레시전이라던가 도모스 같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과 컬러감이 좀 좋게 나오는 포인트들인데 그런 거를 선택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벽과 바닥에 통일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화마루 같은 것도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지만 거기 그 자재 내에서 톤만 맞춰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흰 도화지 안에서는 뭘 넣어도 예뻐요.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거기 가구를 잘 배치한다면 좀 더 저예산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전문 용어와 또 모르는 브랜드들을 섞어서 쫙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참고 자료 이렇게 그럼요. 제공 가능하시죠? 제가 건축주님들 네. 조명 같은 거 고를 때 네.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지금 요즘 트렌드로 이제 업체 브랜드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인테리어 팀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인테리어 요새 요거 정말 꼭 해라. 그러니까 이건 돈 들인 거보다 정말 이제 포인트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벽지가 굉장히 폭이 넓게 다양하게 선택폭이 넓어 있어요. 벽지도 이제 좀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뭐 LX의 디아나나 디아나 포티스 같은 제품들은 질감 처리나 이 색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서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인테리어를 부각시킬 수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도 저희는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부 마감재 중에는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회사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당장 찾아오시기를. 오히려 셀프 시공 건축비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준공이 안 돼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셋째는 셀프는 싸다라고 그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